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7번입니다. 잘 주셨죠? 다음 중 네모안에 알맞은 수가 가장 작은 것은? 자, 보면 알겠지만 제일 좋아하는 식이에요. 합차, 합차. 그 다음에 이건 약간 변형 합차, 합차, 합차. 얼마나 좋아? 얘는 사실 이렇게 노는 것보단 이게 더 좋겠죠? 2x 더하기 5y의 합차에다가 5y를 먼저 쓸게요. 5y 더하기 2x에 5y 빼기 2x로 써도 상관없잖아. 5y 빼기 2x. 자, 그럼 합차가 되겠죠? 그럼 금방 할 수 있겠죠? 자,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에 9y 제곱을 더하기가 아니라 빼셔야겠죠? 아, 그러니까 네모칸 자체가 마이너스 9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합차니까 이거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 되겠죠?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바꾸라 했으니까 25y 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자, 합차니까 4분의 1 a 제곱에 9분의 4가 되겠죠. 빼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엔 여기는 9분의 1 x 제곱, 그 다음에 49분의 1이 합차니까 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네모칸에 들어갈 숫자가 제일 작은 것은 사실 바로 1번에서 나와버렸는데요. 마이너스 9가 제일 작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제일 쉬운 합차식. 굉장히 좋죠? 자, 다음에 8번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기본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왜냐면 쫄아. 왜냐면 우리 지금 2차원도 버거운데 뭐예요? 4차도 등장하고 막 이건 뭐예요? 지수가 A네. 뭐예요? 어려워요. 이런 문제인데요. 되게 잘 나오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연속 합차거든요. 연쇄적으로 합차가 되는 식이에요. 연쇄적으로 합차를 하는 건데,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네, 요거. 얘랑 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보지 말고 차례대로 보셔야 돼요. 작은 차수식부터. 합차죠. 합차예요. 계산하면 1 빼기 x제곱. 1의 제곱은 뭐 하나 많아. 1이니까. 괜찮죠? 다음. 그러면 이 앞에 거 두 개 곱한 게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바로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얘랑 짝을 지어줘요. 두 개 계산하고서 이제 다음 거 계산해도 상관없잖아요. A, B, C 순으로 곱하면 되니까. 자, 그럼 바로 오네. 그럼 또 뭐야? 이것도 차수가 높아서 쫄지 마세요. 같은 거와 같은 거가 있는데 합과 차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거 제곱, 1의 제곱이죠? 1, 제곱은 뭐 하나 많으니까 1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이게 이제 x 제곱의 제곱이 돼요. 그거를 빼는 겁니다. 제곱도 써줄까? 이렇게. 일단 되겠죠? 자, 그럼 정돈 좀 할게요. 이걸 정돈하면 이거는 1 빼기 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되는 거는 지수법칙에서 배우셨겠죠? 2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 결과가. 자, 그러면 이거 괄호 한번 쳐주시고.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있겠어요? 얘가 있죠? 얘가 또 여기 딱 이제 다 끝났니? 이제 나랑 또 한번 계산해 하셔야지.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이것도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에 합과 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합차로 풀겠죠. 어떻게 됩니까? 자, 1의 제곱이니까 1 될 거고 곱하면 x의 8제곱이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x 4제곱의 제곱이니까. 그럼 x 8제곱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얘란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a가 얼마가 되겠어요?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연쇄적으로 한 판 깼으면 다음 판 왕이 나와서 같이 한번, 또 깨고 나면은 또 다음 판 왕이 나와서 같이 한번,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똑같은 거니까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문제 제가 체크했는데 이거 체크해 두시고 잘 캐치해 두세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뭐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엔 반드시 나올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최소한 경련으로 격주나 뭐 이런 것처럼 건너낼지언정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마스터를 해두세요. 뭐 기본형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의 응용은 뭐 알아두셔도 나쁠 건 없잖아요. 그죠? 괜찮죠? 자, 아무튼 8번 여기까지 했고요. 정리되셨죠?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낮은 차수부터
합차 이렇게 연쇄적으로 차수가 업되면서 여전히 계속 합차가 됩니다. 네, 여기 약간 변형 응용도 있는데 그런 건 여러분이 아마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제 기본적인 시계 구구단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3단까지, 사실 1단은 없잖아. 근데 그냥 1단 있다고 할게요. 1, 2, 3단까지. 3단까지 세 종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 이제 중학과정에서는 실제 구구단은 아니지만 그거 약간 변형된 형태로 기본적으로 몇 개를 배웁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배우는 2차 방정식의 풀이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 그러기로 말하면 아까 시계 전개식부터 다 꼭 기억하라고 했으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만큼 잘 나와요. 자, 이 식은 어떻게 전개하냐? 전개 공식 배웠잖아요. x제곱. 그 다음에 bx와 ax니까 a 더하기 bx가 될 거고, 그 다음 ab가 마지막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것은 x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우리가 놓을 거기 때문에 x의 포커싱을 맞춰서 만든 식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 드렸죠. 잠깐 좀 옆으로 가면 이게 첫 번째로 했던 게 일반적인 전개고, x에 좀 힘을 준 형태가 아래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식의 구구단, 이게 인수분해. 자, 돌아와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곱한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전개죠. 나중에 이게 x에 대한 2차, 1차식으로 되기 때문에 는 0이라는 것만 붙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그 전 단계예요. 2차 다항식의 x 주인공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전개할게요.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3x와 2x가 있으니까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되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걸 갖다가 어려운 게 아니지만 숙달해서 좀 더 빨리 가자 이 뜻이에요. 빠르게. 자, 할까요? x제곱. 그 다음 3x와 4x가 되니까 x의 1차는 7이 되겠죠. 그 다음 3, 4, 12가 되겠죠. 괜찮죠? 다음 여기도 할게요. 자, x제곱에 3x에 5x니까 8x가 나올 거고, 마지막 남아있는 5, 3, 15만 추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럼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끝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x가 주인공인 2차식에서는 이 형태가 제일 끝이에요. 앞서 배운 것과 비교하면요, 앞서 나온 거는 요 x 곱해진 1차식과 1차식이 다 1x로 되어 있는 형태라면, 그래서 1x제곱으로 나왔죠. x제곱이 개수가 1이에요. 여기는 지금 그게 1x가 아니라 여기도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x 형태의 두 1차식을 곱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얘가 전개되니까 x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a와 c가 곱해진 ac x제곱이 되겠죠. 좀 더 많이 복잡하죠? 네, 되게 뭐 형역색색 들어가고 되게 복잡한데 어려울 건 없어요. 이걸 갖다가 대신 차분하게 하시면 되는데 계산의 밀도가 좀 높아요. 그냥 전개를 할 때도 암산을 좀 더 몇 개를 하셔야 돼요. 그 밀도가 높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좀 진해. 농도가 진해요. 계산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암산도 잘 하셔야 되고 실수할 그 과정도 많아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 방식은 똑같아요. 분배 법칙. 얘 입장에서는 앞집에 플레이어가 2개 있는데 뒷집에도 둘이 있으니까 짝을 지어야죠. 이렇게 하게 되면 6x제곱. 2하고 3이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엔 4x. 그리고 3x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2 곱하니까 여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3과 1을 곱하니까 요거. 그래서 4x와 3x 합해서 7x가 되겠죠? 4 더하기 3이니까.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함 1과 2가 곱해진 2가 나옵니다. 따라서 6x의 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2로 끝이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요걸 갖다가 일일이 쓸 수가 없잖아.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주는 거지 이걸 언제 쓰고 있어. 힘도 들고 머리도 아프고. 그죠? 그냥 암산하시는 게 낫지. 6x제곱 3에 4니까 7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6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이 마이너스 7
그쵸? 마이너스 42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2xy, 마이너스 7xy니까. 42하고 7 더하면 49니까. 마이너스 49xy. 그 다음엔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7y니까 더하기 49y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자, 이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x의 제곱. 그 다음엔 이거 곱하면 플러스 9xy. 이거 곱하면 플러스 8xy.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y의 제곱. 자, 정리합니다. 동류항 정리하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2의 x의 제곱. 그럼 이거 계산하면 더하기 17의 xy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6의 y 제곱으로 끝이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때요? 하나하나 전개할 때도 굉장히 자잘한 암산을 많이 하셔야죠. 구구단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면은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에서 할 수 있는 x에 대한 2차식에 대한 전개는 마무리가 됩니다. 더 이상 복잡해질 수는 없어요. 2차에서는 이게 제일 복잡합니다. 굳이 복잡하다면 요 A, C, D, BD 같은 게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정수만 잘하셔도 괜찮아요. 유리수는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되게 형형색색 돼 있지만 결국에는 분배 법칙을 그대로 쓴 거에 불과합니다. 얘와 하나씩, 또 얘와 하나씩.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동류항 정도. 자,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분명히 말했지만 x2차, x1차 되는 x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게 나중에 는 0이 되면은 바로 방정식이 돼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풀려면은 이걸 0이 되게 만드는 x값을 찾으려면은 얘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얘 0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 빌드업이에요. 어쨌든 그건 다음의 얘기고 한참 다음이고 일단 지금은 이 2차식에 대해 x1차식을 두 개를 곱해서 2차식으로 전개하는 것만 숙달하시면 돼요.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꾸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구단을 확실하게 하셔야지만 약수를 금방 구했듯이 구구단이 약하면 약수도 구하는 게 늦어지고 어려워지고 실수가 생겨요. 그래서 가장 기본 단계인 지금 이 곱셈 공식은 아주 빠삭하게 외우세요. 빠삭하게. 자, 그러면 개념하기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전개식에서 전개식 해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x 이렇게 되겠죠? 네. 마이너스 4x 플러스 ax 그 다음엔 마이너스 4a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개했어요. 여기서 x의 개수라는 건 x 1차 항의 개수예요. 요 항이죠. 요 개수니까 a 빼기 4가 되겠죠. 그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a 값이 2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a가 2면 상수항이 이게 상수항이잖아요.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8이 상수항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전개하는 거 계속합니다. 자, 이해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8m이 나올 거고 빼기 빼기니까 여기는 모르니까 더하기 네모 m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마이너스 4m이 나오겠죠. 4m이 아니고 마이너스 4 네모가 나오겠죠.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물론 앞에 요거 다시 적어줄까요? 마이너스 2m 제곱.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지금 아래 거랑 똑같아야겠죠. 비교합시다. 자, 일단 이 값이 마이너스인 걸 찾았어요.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못 찾아. 이게 이건데 아직 못 찾고 얘가 이거란 것부터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네모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네,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 그럼 바로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러면 8m 빼기 3m이니까 여기는 5m만 남겠죠. 자, 그래서 차례대로 쓴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와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전개하셔가지고서 개수를 비교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이것을 계수비교법이라고 합니다. 미정계수법 중에 계수비교. 되게 용어가 되게 좀 재미없잖아요. 미정계수는 뭐냐? 계수를 잘 모를 때 비교해서 찾는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답은 1번이고요.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자, 요거 이제 여러분 잠깐 해볼까요? 네. 니네도 좀 해봐야지. 나만 하니까 좀 너무 재미가 없다. 자, 우리 라이브 친구들과 본원에 있는 녀석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개 한번 쓱 해보세요. 어려운 게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전개하시면 돼요. 해서 비교만 하면 돼. 전개봐, 전개. 자, 어때? 이거 뭐 머리 쓸 것도 없어요. 볼까요? 아직 덜 됐다고요? 네. 그래, 천천히 해, 괜찮아. 빠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정확도를 우리가 처음 구구단도 그렇잖아. 처음에는 다 잘 외우는 데에 중점을 둬야지 스피드에 중점을 주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이른이 이는 사 이런 식으로 뭐 라임을 타면서 하면 좀 기억이 잘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처음부터 막 스피디하게 막 얼마 안에 다 구해봐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 처음엔 찬찬히 하시는 게 좋아요. 찬찬히. 그러다가 이제 하도 하다 보면 빨라지게 돼. 지겨워서. 네, 여러분 지겹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뭐냐면은 내가 잘 못하면은 그래서 지겨울 수도 있지만 내가 말한 지겨움은 이제 이 갖고 발가락으로도 풀겠어. 그냥 입에다가 연필 물고도 풀 것 같아. 이 정도가 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배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이따위 거 그냥 할 수 있어. 되게 만만하다는 얘기잖아.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도 못하는데 지겨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걸 빼고. 자, 아무튼. 자, 볼게요. 요거 어떻게 돼요? 2x제곱. 그죠? 아예 적을게요.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에서 마이너스 6x가 됩니다. 마4, 마6이니까 마10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10이 되고 여기는 12가 나오죠. 자, a, b 값 다 구했어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굉장히 단순한 식이 됩니다. 자,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식의 구구단과 그것에 대한 x2차식을 대비하기 위한 지금 2부 때 배웠던 두 가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사실상 두 가지지만 제일 최근에 가장 마지막에 배운 게 다 포괄을 해요. 자, 전개합니다. 전개. 35x제곱. 그 다음 21x에서 마이너스 10x. 21 빼기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이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계수 비교를 하겠습니다. a가 3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10이 되는데 그게 바로 b가 되겠죠. 그 다음 c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a 빼기 b니까 35에서 10을 뺀 다음에 마이너스 6을 더하라 이 뜻이죠. 계산하면 이거는 16이니까 얼마가 되냐? 19가 되겠죠. 맞나? 나 뭐 틀린 것 같은데? 뭘까요? 답이 없는데요? 잠깐만요. 마이너스 10, 21, 11, 미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10이죠? 제가 뺄셈을 좀 못해요. 11이죠. 쏘리. 자, 그럼 이게 11입니다. 그럼 됐네요. 아이고, 뺄셈을 틀리네. 여러분, 뺄셈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볼게요. 자, 35에서 17을 빼는 거니까 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5번입니다. 아이고, 시겁했네. 자, 괜찮죠? 자, 솔직히 안 괜찮다고요. 인정합니다. 뺄셈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자, 됐죠? 다음에 2번 할게요. 전개식에서 x 1창의 계수와 이 전개식에서의 상수항이 똑같답니다. 자,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3x제곱. 그 다음에 21x에서 ax를 뺍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7a. 자, 이 전개식에서 x1창의 계수니까 얘의 계수니까 이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21 빼기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식의 전개식. 자, x제곱. 그 다음 6x에 5x니까 더하기 11x. 그 다음 더하기 30이 되겠죠. 네, 이것의 상수항. 상수항은 보다시피 30이겠죠.
이 두 가지가 서로 같답니다. 그럼 A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9가 돼야겠죠. 그래야 21 빼기 9가 30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9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뭐 별거 없고요. 괜찮죠? 네, 그냥 전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시켜가지고서 비교해봐라. 제대로 전개한 다음에 확인해봐라. 계속 연습입니다. 자, 다음. 또 전개하래요. 전개. 계속 전개입니다. 자, x 더하기 a, 그 다음에 x 더하기 b를 전개한 식이 다음과 됐답니다. 자, 전개.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숫자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x에다가 ab가 들어간 거라 저 형태의 전개 공식이 바로 나오겠네요. 전개를 하게 되면.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네, 이거 전개 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식도 아예 그냥 나올 겸. 한번 해보세요. 우리 라이브 친구들도 마찬가지.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 이거 하게 되면 x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bx가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 ax가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x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ab가 나오겠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 전개된 식이 얘랑 똑같다고 했으니까 자, 이 값이 27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c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 금방은 안 나올 거고 차분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어떻게 되느냐. 두 AB라는 것은 단 정수라고 조건은 주어졌어요. 정수를 곱해서 27이 나왔대요. 그런데 C라는 녀석은 A와 B라는 녀석을 더해서 만든 값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것만 보고서 바로 AB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좀 손이 가죠.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종종 나와요, 응용에서는. 자, 이제 공식을 외웠을 테니까 이제 이거 지울게요. 아직 못 외웠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머리엔 좀 남겠죠, 이제? 자, 그럼 문제 좀 봅시다. 곱해서 27이 나오는 경우 뭐 있을까요? 자, 이제 A, B 쌍을 갖다가 나타내 볼게요. 자, 3, 9, 27. 그 다음 1도 되겠네요. 자, 1과 27도가 나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엔 2는 안 될 거고 3, 9. 어때요? 벌써 우리 지금 구구단을 계속 외워서 활용하고 있죠. 3, 9, 27. 그 다음 더 없죠. 4, 5, 6, 7 안 되고. 9가 되면 3이 될 겁니다. 왜냐면 27 자체가 3하고 9, 1, 3, 그러니까 약수가 1, 3, 9, 27이기 때문에 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됩니다만 단 AB가 자연수가 아니라 음수도 됩니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적으셔야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요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A가 1이고 B가 27이 됐던 A가 27이고 B가 1이 됐던 결국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27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우 셀 때는 이렇게만 세줘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더하면은 값은 안 변해요. 참여하는 그 두 가지 숫자 값만 결정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합시다. 얘는 28이 되겠죠? 얘는 12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8,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자, 이거 말고는 더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C는 그래서 이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자, 분명히 얘 나올 거고 얘 나오니까 6은 나올 수가 없죠. 어떤 조합이든 A 더하기 B가 6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하셔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손은 가지만 이 정도까지는 좀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근데 약간 기본이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시험에서도 한 중급 이상의 문제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괜찮죠? 네, 대신에 이걸 갖다가 전개해가지고 차분하게 상황을 쪼개서 필터링 해볼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4번 할게요. 정리 좀 하셔야겠다고요? 알았어요. 정리 좀 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정도의 응용은 뭐 여러분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괜찮죠? 이제 넘어간다. 오케이, 좋아요. 자, 4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전개를 잘 한 게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일일이 전개를 한번 슬쩍 해볼까요?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차의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 4x의 제곱, 그 다음에 3y 제곱이니까 9y 제곱, 그 다음 곱한 거에 2배, 근데 뺄셈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6x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y. 근데 얘는 어디 갔어? 이건 갑자기 왜 마이너스가 나와? 합차식도 아닌데 합차식인 양 풀었죠. 얘도 없고 이거 부호도 틀렸어요. 틀렸어. 다음엔 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걸 제곱한 거니까 자,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제곱과 똑같을 거고요. y의 제곱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xy예요. 그게 2배가 되니까 마이너스 2xy가 되겠죠. 그렇죠? 얘 곱한 마이너스 xy의 2배, 즉 마이너스 2xy. 물론 얘를 갖다가 y 빼기 x로 뒤집어서 전개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y제곱 나오고 x제곱 나오고 곱한 거에 마이너스 2배 이렇게 하셔야겠죠. 자, 다음에 이게 만약 합차죠.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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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과 차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x제곱과 똑같겠죠. 그 다음엔 1의 제곱은 1이니까 쓰시고, 아쉽게도 잘 적었는데 합과 차면 여기가 빼기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옳은 건 일단 아까 2번은 맞았어요. 2번은 맞았고. 자, 다음에 4번. 4번은 자, x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 3x에서 플러스 2x니까 마이너스 1x가 되는 거 맞죠? 다음 마이너스 6도 맞습니다. 얘도 맞네요. 자, 다음 5번 갑니다. 자, 6x제곱 나왔고요. 마이너스 3x가 나올 거고, 이거 하게 되면 플러스 2x가 나와요. 그럼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데 이 부호가 틀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뭐 틀린 걸 다 제끼고 나니까 2번과 4번만 맞는 경우로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과 4번에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전개해 보셔서 계속 연습하시면서 틀린 것도 바로잡아 주세요. 그것도 하나의 연습입니다. 이거는 되게 효율적으로 난 필요한 것만 풀겠어라는 차원이 그런 단원이 아니에요. 여긴 그냥 일단 성실하게 다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빨라져요. 이건 구구단 파트이기 때문에,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직하게. 자, 그래야 더 빨라져요. 다음에 5번 갑니다. 다음 중 전개했을 때 x 1차 항의 개수가 제일 큰 거는 뭐냐? 자, 볼게요. 전개했을 때 x 1차 항 개수가 제일 큰 거. 그 말은 뭐예요? 전개 다 하라는 얘기지. 하자. 자, 이거 제곱, 9x의 제곱, 1의 제곱, 1. 곱한 거, 3x. 2배니까 6x. 그렇죠? 2배에 얘 곱한 거니까.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를 달고 가도 되지만 얘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플러스 a나 마이너스 a나 제곱하면 똑같은 거 같은 얘기죠. 그러면 25x제곱. 그렇죠? 요거 제곱이나 뭐 이거 제곱은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겠죠.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1 될 거고요. 곱하면 5x의 2배니까 더하기 10x가 되겠죠. 어때요? 얘랑 똑같죠? 25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 차이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3번. 자,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여기서 6x. 그 다음에 빼기 3 빼기 x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니까 더하기 3x. 그래서 6x에다가 3x가 더해지니까 9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네, 다음에 4번. 42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14x예요. 네, 마이너스 6에 플러스 14. 즉 14 빼기 6이니까 8. 그 다음엔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자, 다음 마지막. 약간 힘들다 그래. 이제 다 끝내야지 빨리. 아무튼 자, 이거 하게 되면 6x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0이니까
마3 더하기 10이니까 더하기 7x가 되겠죠. 그 다음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 x1창의 개수가 가장 큰 것. 보다시피 1창만 본다면 여기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고, 이거 있네요. 딱 보면 알겠지만 10이 제일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뭐 6, 9, 8, 7은 10보다 작으니까 답은 2번입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전개만 계속 하시면 돼요. 열심히. 좀 빠르다고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거 어려운 거 없잖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처음에 배웠던 전개 공식, 분배 법칙. 그렇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이제 좀 속달이 되면은 눈으로 하시면 돼. 눈으로. 언제 이걸 다 적어? 지금도 제가 사실 이렇게 순서를 일부러 적어주는 거지.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것도 안 적어줄 거예요. 그냥 얼마나 착착착착 하셔가지고 동류한 계산도 암산되면 참 좋겠죠. 권장 속도예요, 그게. 그 정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9구단 뭐 그냥 척하면 나와야지. 그지? 마찬가지예요. 자, 다음. 이제 약간 응용이 나와요. 약간 응용. 6번부터가 이제 약간 응용. 응용인데, 응용은 없구나. 이거는 뭐 인수분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개를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응용은 아닙니다. 미안.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자, 간단히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다 풀어 헤쳐야 되겠죠. 다 깠잖아, 지금. 괄호가 없잖아. 전개합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a제곱과 3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한 거의 2배, 6a. 완전 제곱식 전개했고요. 그 다음 뒤에 거. 자, 6a 제곱. 그 다음 4a에 3a니까 7a가 되겠죠.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걸 어쩌래요? 빼랍니다. 괄호를 쳐줄게요. 왜냐하면 이 전체 결과를 통째로 빼는 거니까 그 결과를 괄호 쳐서 이렇게 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동류한 계산합시다. 자, a 제곱 입장에서는 얘랑 빼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a 제곱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 1차항 같은 경우는 7a가 빼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6 빼기 7이니까.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 9에서 2를 뺍니다. 그러니 7이 남겠죠. 자, 그러면 이걸 나타내는 게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어때요? 그냥 전개하셔가지고 동류한 계산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덩어리 자체를 전개한 거는 괄호를 쳐서 보존해 주시고서 그거를 통째로 빼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각각의 동류항 2차항과 a의 2차항과 a의 1차,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한 게 1번이 됩니다. 괜찮죠? 안 어렵죠? 네, 좀 그냥 약간 좀 지겨울 뿐이지. 근데 지겹다는 아직은 좀 아니고 이 정도는 이제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넘어가도 괜찮죠? 오케이, 할만하죠? 좋아요. 다음 7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이 색칠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 색깔이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말했다시피 2차원 영역을 다루다 보니까 도형의 면적 가지고 응용이 참 잘 나옵니다. 볼게요. 자, 어렵진 않아요. 우리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네. 가로 세로로 구하죠. 가로 세로. 여러분 저 밑변 높이 어느 때는 밑변 높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가로 세로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약간 번외편입니다만. 우리 도형의 넓이 구할 때는 사실상 변과 변이 곱해져 가지고 제곱의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단위도 다 제곱센치, 제곱미터 이렇게 만들겠죠. 2차원이라 그래요. 자, 근데 어느 때는 우리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하고 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사각형은 가로 세로, 정사각형은 뭐 한 변 제곱 이렇게 막 혼재를 시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네, 가로 세로라는 건요. 이게 직각을 이뤄 가지고서 노출되어 있는 변일 때는 가로 세로라고 얘기를 해요. 뭐 정사각형처럼 아예 그냥 사이즈가 똑같을 때는 그냥 한 변이라고 그냥 더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 제곱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가로 세로라고 해요. 노출이 돼 있어요. 직각인 상태가. 하지만 이 삼각형 보게 되면
얘는 높이가 안 드러나 있잖아. 그럴 때는 밑변과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세로라고 안 해요. 높이라고 얘기를 하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평행사변형도 생각해 봅시다.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해요? 네.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그냥 합니다. 얘는 2분의 1을 안 붙이죠. 왜냐면은 이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이때는 가로 세로라고 안 해요. 이거 높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값이니까. 겉으로 드러나 있는 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까지 한 다음에 곱하기 높이라고 배우죠. 곱하기 세로라고 안 해요. 높이라고 하지. 그 다음 나누기 2. 자, 아무튼 간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 가시면 되고 직각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안에 직각인 선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높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냥 괜히 한번 해봤어요. 네, 너무 그냥 계속 지금 문제만 뽑다 보니까 혹시나 그냥 좀 다른 얘기도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덕분에 그냥 뭐 짤막한 토막 상식 가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7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고. 자,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직사각 넓이를 구하려는데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각각의 1차원 성분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가로 찾아볼까요? 가로는 이게 가로겠죠. 가로는 얼마냐? 3x라는 이 길이에서 2라는 길이만큼을 잘라내면 되겠죠. 3x 빼기 2가 바로 가로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럼 세로 찾아볼게요. 세로는 오히려 2x라는 길이부터 2가 늘어났어요. 이게 새로운 세로예요. 따라서 2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성분을 각각의 팩터들을 갖다가 찾았어요. 가로 요소, 가로 팩터와 세로 요소, 세로 팩터를 찾았어요. 그럼 넓이 구하는 거 쉽죠? 넓이 어떻게 구하죠? 네.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설마 이렇게 쓰고 끝나라는 건 아니겠지. 아마 이 문제를 냈을 때도 이거를 전개까지는 해달라. 이 뜻이지 않을까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저도 귀찮아요. 하지만 해야겠죠? 자, 이렇게 또 연습을 한번 더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거지. 곱하면 얼마? 6x의 제곱. 그 다음에 6x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따라서 6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6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끝났어요. 요걸 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만 끝나셔야 됩니다. 단위가 없어.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 없어요.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네, 2차원을 지금 계속 좀 기초적인 것만 하면서 포커스는 어디다 뒀느냐. 식을 자꾸 써먹게 하는 거야. 외우라고. 기억하라고. 쓰다 보면 기억이 돼요. 네,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굳이 외우겠다고 더 막 쓰는 걸 들하더라도 여러 번 계속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박혀요. 여러분도 구구단위 처음에 저학년 때 외우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서 좋든 싫든 써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구구단위라면 이가 갈리면서 그냥 아주 그냥 발가락으로 풀어도 되겠죠. 오죽하면은 그냥 뭐 구구단 게임도 하잖아. 서로 뭐 4, 3, 12, 뭐 5, 4 얼마 하면 다 못하면은 틀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7번. 8번 할게요. 굉장히 촌스러운, 네. 야, 진짜 정말 촌스러운 꽃무늬다, 진짜. 화단이 있어요, 화단. 네. 작은 정원 같은 게 있다 이거죠. 가로 길이가 4x 더하기 3이고, 세로 길이가 3a 더하기 1이야. 4a 더하기 3, 3a 더하기 1. 가로, 세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치? 직각으로. 자, 그러면 화단의 폭이 2m로 일정한 길을 만들었대요. 요 폭이 2m야. 폭이 2m야. 꽤 큰데요. 자, 2m. 자, 그러면 이 길을 제외한 순수한 이 무늬만 있는 꽃이 그냥 꽂혀져 있는 화단의 면적만 구하라. 화단의 넓이를 구하라. 면적.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하실 때는요,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생각 좀 해볼래요?
네, 갑자기 또 내용 풀어주면 안 되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서 잠깐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대략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두부 좋아하세요? 갑자기 두부가 생각이 나요. 그 부류는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네,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늘 느끼시겠지만 저는 골 아픈 걸 싫어요. 조금 머리 쓰더라도 편하게 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계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산은 실수를 너무 귀찮아. 골 아파. 머리 써도 해결이 안 돼. 계산은 그냥 나나 너희들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야. 뭐 나라고 구구단을 여러분보다 더 빨리 하겠어요? 뭐 조금 빠르고 말고의 차이 있겠지만 큰 차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촌스러운 화단을 길만 빼고 순수한 꽃밭의 면적만을 구하려면 어떻게 될 건가? 네, 뭔가 좀 감을 잡고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뭔가 이게 하려는데 엄두가 안 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복잡한 길로 가게 되면 엄두가 안 나죠. 덜 나죠. 자, 이런 경우는요. 약간 좀 유제론 이런 경우도 나와요. 저렇게 길이 이쁘게 나오지 않고 요 따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렇게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더 골 때리게 내겠다면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대신 조건은 동일해요. 폭은 일정하셔야 돼요. 폭은 일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쯤이면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얘를 보통 풀 때 접근하는 부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얘를 다 더해서 더 곱해서 전체 면적을 구해서 요 넓이를 빼는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전체를 구해서 두 번째, 길 넓이를 뺀다. 뭐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 얘 곱한 식에다가 2 곱하기 2 길이, 2 곱하기 2 길이 해가지고 두 번 한 다음에 얘는 또 두 번 겹치니까 한 번 또 더해줘야 돼.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전체 구하셔가지고 얘 뜯어내고 얘 뜯어낸 다음에 얘는 두 번 뜯었으니까 한 번 또 더해줘야 돼. 그렇게 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저는 그 방법을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정말 싫어합니다. 네, 진짜로. 끔찍해. 그럼 좀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럴 만한 게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푸는 경우는요. 이제 이런 건 더 골 때려요.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네, 돌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푸는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안 그러셔도 돼요.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두 번째는 뭐냐. 처음부터 빼. 무슨 말이냐. 자, 얘를 갖다가 뜯어내요. 뜯어내면은 남는 영역이 뭐냐. 이렇게 4개가 남잖아. 그치? 그쵸? 네. 그러면 이걸 다 뜯어내. 뜯어낸 다음에 쫙 잘라가지고서 이걸 다 없애버린 다음에 붙여요. 1, 2, 3, 4 영역을 다 붙여. 길 뜯어내고 다 도려내. 붙여버려. 그러면 이것도 순수한 화단이 나오잖아. 그럼 자, 이제부터는 IQ 테스트야. 이 길이가 얼마게? 이거 모르면 큰일이지. 뭐야? 4a 더하기 3에서 이 길이 면적 2만큼 줄은 거잖아. 압축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4a 더하기 3 빼기 2니까 더하기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 길이 뭐야? 얘 뜯어냈으니까 이걸 붙여. 이렇게 압축해. 얘가 없어지게. 딱 붙여. 붙이면은 이 길이에서 이만큼이 줄겠죠. 그러므로 3a 그다음에 빼기 1이 되겠죠. 왜냐하면 3a 더하기 1에서 2를 빼니까. 자, 어때요? 그럼 노른자만 남잖아. 길은 없어. 그럼 끝나지 않았어? 넓이 어떻게 돼?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되겠지. 물론 전개도 하셔야겠죠. 12a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3a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은 게요.
바로 이렇게 나온 경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내가 3이라고 했지? 미쳤나 보다. 2가 되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맹이 넓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화단 넓이만 구해봐라. 이럴 경우는 아까는 막 이게 직사형이면 구해서 빼면 되는데 이건 뭐예요? 평행사 변형 같은데 어려운데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 도려내세요. 도려내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압축을 시키세요. 빈틈이 사라지게. 그럼 얘는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얘는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도 결과는 똑같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만큼 줄 거고 이만큼 줄 거 아니에요. 가로도 이만큼 줄 거고 이렇게 딱 밀어 압축시키면 이만큼 줄 거고 결론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넓이 구해가지고 빼려고 하지 마시고 아예 도려낸 것의 순수한 넓이만 이렇게 압축해가지고서 깔끔한 직사각형 만드셔가지고 푸시라. 그러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단원 끝났고 수는 확장시켰으니까 이제 그 바로 직전 단계로 이제 2차원에 대한 식을 다루는 연습을 출발했는데 그 연습의 출발점으로서 우리 식의 구구단 그렇죠? 3, 4, 12가 되는 것처럼 a 더하기 b 곱하기 뭐 a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부류의 몇 가지 공식을 다 배우셨어요. 이게 구구단, 이게 식의 구구단 또는 전개. 그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얘가 이렇게 가는 것은 인수분해, 얘도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전개와 인수분해는 식의 구구단과 인수, 소인수분해 또는 약수분해하는 것과 똑같은 서로 반대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다 잘 하셔야 돼요. 왔다리 갔다리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석도 하고 분해도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배웠던 식의 구구단, 즉 식의 전개, 공식 몇 가지 배웠죠? 확실하게 숙달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공식이 뭔지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산에 써먹을 수 있을 만큼 탁탁탁탁 나올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네, 시간은 얼마가 됐을까요? 47분. 1분.